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홍도 앞바다에서 승객 100여 명을 태운 유람선이 좌초돼 전원 구조된 가운데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가 잇따라 세월호 이후 또 한 번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젯밤 광주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여성 3명이 피살된 채 발견된 가운데 조금 전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은행이 오늘자로 제2비금융지주의 자회사로 공식 편입됩니다. 광주은행장 선임 문제는 오는 6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레 3일 개막하는 3회 광주 세계 아리랑 축전을 앞두고 사전 행사가 오늘부터 광주 충장로 일대에서 시작됩니다. 어제 홍도에서 좌초된 유람선에 타고 있던 승객들, 이번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구조됐습니다. 유람선 승무원들과 민간 어선들, 해경의 빠른 구조 작전이 주요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좌초된 유람선 바캉스의 승객들이 목포항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충격의 순간, 세월호를 떠올리며 국도로 불안했던 승객들은 비교적 안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승객 105명과 선원 5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조됐기 때문입니다. 구명조끼 착용하고 빨리 2층으로 올라가라고 막 방송해주고 직원들이 마지막까지 다 해갖고 다 잘 올라갔어요. 맨 처음 구조에 나섰던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유람선들. 바캉스호가 멈춰서자 인근에 있던 유람선이 배에 접근하면서 해경에 신고했고 첩보를 받은 더 많은 어선들이 사고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유람선 도착이 같이 주변에 있고 해경에 바로 긴급 연락을 해가지고 동네 마을 써내기들하고 어선들 현장 출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인명구조를 했습니다. 승객들 저는 안심시키고 이렇게 손 잡아가면서 괜찮습니다. 안심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선을 시켰고요. 그 유람선에서 좀 안전 조치를 좀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좀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홍도 주민들의 신속한 대처가 비교적 높은 파도 속에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뻔했던 사고를 막아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홍도 유람선 좌초 사고의 여파로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 사태가 잇따르는 등 후유증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도 유람선 협업조합 등에 따르면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황금 연휴인 3일에서 5일까지 예약 취소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여파로 홍도 관광객은 올해 초부터 9월까지 11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가 부분 파업의 강도를 계속 높여나갈 예정인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노사 협상을 타결지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파업의 수위를 높이며 사측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1조와 2조가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이틀 동안 각각 6시간씩 파업의 강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쟁점인 상여금의 통상 임금화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강공책을 선택하고 나선 겁니다. 기아차 노사는 이번 주말까지 공식적인 협상 약속을 잡지 못하고 있어 자칫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장기화됨으로써 그간에도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산업계에 큰 어려움이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조의 파업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맏형격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성과급 300% 지급 등에 합의한 현대차 노사는 개선위원회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부분 파업으로 기아자동차는 광주 공장에서만 1,900억 원에 이르는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같은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의 협상 타결이 기아자동차의 노사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공약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정치연합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역산업발전계획에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빠져있다며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당은 지역 균형 발전의 시금석이 될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을 박 대통령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오늘자로 제2비금융지주의 자회사로 공식 편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광주은행의 JB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공식 승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광주은행의 행장선임 문제는 오는 6일 광주은행 이사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뒤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광주은행 노조는 자행 출신 행장선임을 요구하며 지난주부터 JB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과 면담을 갖고 향토기업인 금호타이어 노사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사회통합의 모델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시장은 금호타이어 노사가 대타협을 이룰 수 있다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광주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또 당장 기업의 워크아웃 졸업이 시급하다며 워크아웃 졸업이 축제로 승화되도록 기업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전남 지역 기업의 업황이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전남 본부가 최근 종사자 50인 이상 지역 기업 5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제조업 69, 비제조업 75로 전달보다 각각 2포인트와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 달 비제조업의 업황 전망 지수도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광주에서 일가족 여성 3명을 살해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오늘 새벽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취재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철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광주시 치평동 일가족 여성 3명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5시 30분쯤 전북 고창군의 한 야산에서 살인 혐의로 3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가족 여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저녁 6시 30분쯤입니다. 집주인 41살 권모 여인과 딸 13살 전모 양, 그리고 권 씨의 68살 어머니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의 피살 사실은 전 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교사의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시신에서는 둔기에 맞은 흔적과 목이 졸린 흔적 등이 발견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인해 지난 29일 권 씨 집을 드나드는 남성을 확인했고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다 전북 고창의 한 차량에서 운신 중인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김 씨는 권 씨와 평소 아는 관계였다고 말할 뿐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황제 노역으로 무리를 빚은 허재호 씨가 공갈 사건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재판장에 섰습니다. 허 씨는 차명 주식 보유 등 비위 사실을 알리겠다며 자신을 협박해 5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 씨에 대한 공판에 어제 출석해 피해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는데 백 씨는 5억 원 외에도 50억 원을 더 받아내려고 한 것으로 조사돼 허 씨가 어떤 약점을 잡혔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모레 3일 개막하는 제3회 광주 세계 아리랑 축전을 앞두고 오늘부터 사전 행사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충장로 우체국 앞과 유스케어 광장에서는 일본과 라오스 등 아시아의 공연팀들이 거리 서커스와 저글링 퍼포먼스 등 게릴라 공연을 펼칩니다. 3일 저녁 광주공원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시민 200명과 관현악단이 참여하는 돌아오는 아리랑 합창과 창작 무용극이 펼쳐지고 4일에는 전문 예술단체들의 창작 아리랑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주거 복지를 보장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주택 건설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공동체 주택 건설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열고 오는 2019년까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구별로 한 곳씩 모두 5곳에 공동체 주택 마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기존의 공폐가와 노후 주택단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 재개발, 재건축 형태의 도심 재생 방식을 벗어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주택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김재균 전 국회의원과 서영진 전 전남복지재단 대표가 선발됐습니다. 광주 문화재단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임원 추천위원회가 면접을 통해 선발한 서영진 전 대표와 김재균 전 의원을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결정하고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추천했습니다. 윤 시장은 이번 주 안에 두 후보 가운데 신임 대표이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은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공석 중인 사무처장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정원 감축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구조개혁안은 2022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 명 줄이고 이를 위해 5개 등급으로 나눈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에 대해서는 정원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 사립대의 경우 정원 감축 압박이 커지고 재정난도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순천제일대가 교육혁신 비전을 제시하며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나 재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교비 횡령 의혹과 부적절한 학교 행정으로 총장 해임 명령을 받았던 순천제일대. 올해 초 신임 총장이 취임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이 내세운 것은 이른바 교육혁신 비전. 대학을 이공계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취업률을 끌어올리고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평가가 잘못 나와가지고 충격도 좀 있고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랄까.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제1대의 취업률은 전남 지역 전문대 가운데 최하위권인 52.9%. 기업과의 1:1 매칭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도 많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막상 우리가 맞춤형이라고 대학에서 가르쳐도 데리고 와보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괴리감이 많아서. 실습실과 교육 장비 확충, 장학금 20% 확대 등은 교육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대학들이 등록금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모집에 고전했던 사례는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차별화된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재정 지원을 만약에 못 받게 되면 신입생 모집할 때도 이미지상 타격도 받고 대학 운영에도 큰 타격을 받죠. 비단 제일대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 전체가 위기 극복을 위해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현실. 대학 나름대로 돌파구는 찾고 있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논란이 쌓여온 만큼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초중 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을 9시로 바꾸면 사교육비가 연간 1조 5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주선 의원이 의뢰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시도가 모두 9시로 등교 시간을 변경할 경우 연간 사교육비가 1조 4,6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하루 3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던 학생이 하루 평균 1시간 줄인다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박 의원은 등교 시간을 늦추면 학생의 건강 증진은 물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있다며 9시 등교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지역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작품이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전시됩니다. 광주시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는 이남과 정운학 작가 등 광주 출신의 미디어 아티스트 14명이 참여해 유산, 빛을 만나다를 주제로 28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작품은 유네스코 본부 전시회가 끝난 뒤 프랑스 주재 한국문화원에서 오는 29일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신축 중인 체육시설의 이름을 짓기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10일까지 남부대 수영장 등 하계 유대회 체육시설 5곳의 명칭을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짓는 체육시설은 남부대 수영장과 광주여대 다목적 체육관, 종합체육회관, 장애인체육회관, 양궁장 등 5곳입니다. 참가는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신청 서식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장황남 정보통신박물관이 조선대학교 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전신기부터 위성수신기까지 정보통신기기 4,500여 점이 전시되고 전시품 가운데는 에디슨이 발명한 최초의 원통형 취금기 등 희귀한 기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소장품은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장황남 박사가 수집해 기증한 것으로 조선대는 어제부터 박물관을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의 첫날 서늘한 출근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만큼 쌀쌀한 아침인데요. 가을 외투를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16도, 영광 18도, 나주와 광주 1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영광, 광주 26도, 담양 25도, 구례와 화순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의 빨래지수와 세차지수는 모두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처럼 긴 날씨에 미뤄뒀던 빨래와 세차를 하시기에 참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대체로 일교차가 크겠고요. 주말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